연세반디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입니다. 교정치료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구강위생관리의 부족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장치가 치아마다 붙어 있게 되고 그 장치 안쪽으로 물론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 철사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교정 치료 중에 제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환자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위는 장치와 잇몸 사이예요. 그쪽이 제일 많이 끼고 음식물 관리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양치하는 법을 배웠지만 닦을 때는 돌려서 닦든지 혹은 횡으로 닦으시는 분도 있고, 씹는 쪽은 당연히 횡으로 닦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칫솔질의 방향은 교정장치를 붙이고 있을 때는 수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치아하고 치아 사이 잇몸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들을 잘 닦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치 밑에 부위, 장치와 잇몸 사이가 음식물이 아까 제가 많이 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탈회라든지 혹은 치은 염증, 치주 염증 이런 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그 사이를 닦아줘야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횡으로 닦으시면 또 안 좋은 점이 치아의 볼록한 부위를 먼저 마찰력이 되게 세게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치약에는 다 마모제가 좀 들어있죠. 그런 부분들이 잇몸이 내려가거나 혹은 치아 부분이 깎여서 시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수직적으로 매 치아를 4번 정도의 액션을 통해서 닦는 걸 통해서 이 사이와 장치 밑에 부분을 음식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정용 칫솔은 이제 일반 칫솔과는 다르게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V자 형태든 U자 형태의 이렇게 홈이 있고요. 장치와 철사를 최대한 안 건드리면서 주변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된 형태고요. 자, 닦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이 되겠죠? 이렇게 횡으로 닦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위에서 볼게요. 횡으로 닦으면은 오목한 부위가 칫솔모가 잘 안 들어가죠. 쓸듯이 힘을 줘서 쓸듯이 해줘야지 오목한 부위도 닦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혹 이제 너무 세게 하면은 잘못 누르다가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칫솔모만 닿는 경우에는 장치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쓸듯이 잇몸 경계부에서 이런 식으로 쓸듯이 해주셔야지 이 사이 부분, 그 다음에 장치 밑에가 닦일 수가 있습니다. 치아 잇몸 경계부에서 올려서 쓸듯이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안쪽이 좀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교정장치에 보면 날개 부분이라고 하는데 윙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금니로 갈수록 이렇게 고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밑에 아무래도 고무줄을 착용을 해야 되고, 또 환자분도 뺐다 꼈다 하는 그런 악강 고무줄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가 아무래도 음식물이 사이로 많이 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관리할 때는 처음에는 큰 음식물 덩어리들은 가글을 많이 해서 빼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장치 밑에와 잇몸 사이를 수직적으로 들어올리듯이 사용을 해서 닦아주셔야지 그 사이가 닦이게 되고요. 치아가 있으면 고리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고리의 형태나 꺾어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 여기가 굉장히 좀 얕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칫솔모가 접근이 잘 안 될 때는 얇은 치간 칫솔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통과하듯이 사용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치트나 치석들을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교정용 칫솔로 충분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장치와 철사의 안쪽은 사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작은 치간 칫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작은 치간 칫솔을 본래의 용도는 잇몸이 내려간 부위를 통과시켜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드리는 목적은 이 사이를 수직적으로 이렇게 치간 칫솔을 통해서 음식물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 순서는 교정용 칫솔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양치를 하신 다음에 이 사이에 음식물이 껴있고 나면 이런 얇은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장치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리가 달려있죠. 이 고리 밑에도 음식물이 많이 끼는데 이런 데가 좀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어금니 쪽에도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죠. 여기 밑에가 음식물이 껴서 잘 박혀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고리 밑으로 치간 칫솔을 넣어서 이렇게 닦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치간 칫솔 사용법과는 조금 다르니까 교정과 의사랑 좀 상의를 해서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치를 붙였을 때 이제 이런 면들은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뒷부분은 또 칫솔모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둥근 형태의 칫솔모를 가진 엔드톱 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도
있고요.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해서 깎아주셔야지 뒤에 잇몸이 붓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부분을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거긴 한데 얘가 이제 치솔로가 모여있고 둥글게 있고 또 작기 때문에 이런 사이도 이렇게 닦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이 잘 안 되는 부치부 쪽은 이런 식으로 치간을 엔도터프트 브러쉬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왁스는 처음에 장치를 붙이고 나서 우리 볼과 입술이 적응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장치 모양 자체가 막 심하게 뾰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개별적인 고무줄을 걸어야 되거나 철사를 걸어야 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데가 그냥 쓸리고 입이 건조해지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뒤쪽 부분은 맨 끝에 와이어는 일단 나와야지 그 맨 끝에 치아가 좀 배열이 되기 때문에 철사는 일부가 조금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사 나온 부분 자체가 뾰족하진 않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왁스 같은 거로 설명을 드립니다. 왁스는 소량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만질만질 하면은 좀 얘가 이제 흐름성이 좋게 되고 좀 잘 붙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형태가 바뀌면 입안에 내가 붙이고 싶은 부위에 내가 여기가 볼이 찔린다. 그러면 그 부위를 침이 안 묻게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침은 한번 뱉어주시거나 혹은 집안에 꺼지 같은 게 있으면 꺼지로 한번 그 부위를 살짝 닦아서 물기가 없게 해주시고 왁스를 잘라놓은 거를 그 부위에 붙이시면은 좀 더 볼 입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면 사실 걸리더라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적응 기간 동안에 얘가 이제 덜 닿게 해줌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왁스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붙였다 뗐다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 시에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삼킬 우려가 있죠. 왜냐면 식사 시에 또 뭐 뜨거운 국물 같은 걸 드시거나 하면 얘가 약간 유리되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사 시에는 빼셨다가 나중에 또 식후에 좀 걸린다 싶으면 다시 또 붙이시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왁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죠. 이게 뭐 여러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량씩 이렇게 세트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게 한 번 썼던 거를 다시 붙이는 것보다는 그거는 버리시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왁스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거가 아무래도 불편해서 이거를 뭐 붙여서 쓰시는 건데 좀 무리한 힘을 가하셔서 간혹 이제 철사가 처음에 배열할 때는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철사를 좀 변형시켜 오시거나 혹은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장치에 물론 붙이지만 또 무리한 힘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양치하실 때는 당연히 빼셔야 됩니다. 그 부위가 닦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교정용 고무줄은 일반적으로 이제 위 턱, 아래 턱에 각각 끼우는 악강 고무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교정치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꼭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방향이 바뀐다거나 혹은 이제 끼는 위치가 바뀌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사실 풀타임이에요. 환자분께서 식사를 하시거나 양치할 때는 제외를 하고는 충분한 시간을 끼셔야지 악강 고무줄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위아래 턱이 어차피 따로 노는 과정이고 교정치료 자체가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확한 교합, 정밀한 교합, 좋은 교합을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 고무줄을 꼭 사용을 하셔야지 좋은 교합을 이룬 채로 잘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건데 어떤 교정치료 자체 우리가 뭐 고무줄을 낀다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가 발휘하는 시간이 미니멈 시간이 보통 하루에 반입니다. 한 12시간, 14시간 이상씩은 껴줘야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하는 게 힘들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서 잘 때밖에 낄 수가 없다. 보통 이제 성인분들 주무시는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거든요. 그 이상 주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 시간 정도면 효과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안 끼는 거랑 다시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니멈 시간 끼시더라도 적어도 12시간, 14시간 이상은 견디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는 최대한 풀타임을 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고무줄은 물론 앞쪽에 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쪽에는 장치에 고리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 고무줄을 낄 때는 저희가 장치마다 고리를 하나씩 달아드릴 거고요. 이런 뒷부분은 보통 이런 훅이라고 해서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착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고리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뭐 물론 방향이나 혹은 뭐 치아의 위치 혹은 사이즈는 교정과 의사가 정해주시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방향 위치가 바뀌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역방향으로 이동하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뺄 때는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이쪽에서 빼시고 당연히 우리가 이 고무줄을 착용을 했을 때는 전제가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되겠죠. 힘이 엄청 세집니다. 방향도 달라지고. 그래서 고무줄을 끼고 있을 때는 또 너무 하품을 하신다거나 뭐 식사하실 때는 절대 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중에 환자분들께서 구강위생 관리를 하는 방법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정치료 중에 제일 부작용이 제일 많은 거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분들이 위생관리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치료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가 진행되면서도 월 치료를 받으면서는 저희 병원에서 다 스케일링을 하고 청소를 하지만 평소 유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환자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연세관리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였습니다.